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비급여라고 하지요. 이 비급여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이 비급여 과잉 진료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대형 병원의 비급여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현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병원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부담을 얼마큼 지느냐에 따라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잖아요. 네. 그걸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지느냐라기보다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거를 보상해주는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쳤을 때 암도 네. 종류가 많겠지만 급여 진료비는 얼마 정도 되고 비급여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될까요? 네,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요. 얼마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췌장암이라든지 좀 비교적 많이 드는 게 본인이 내는 게 거의 한 6, 7천만 원. 네. 그리고 비교적 적게 드는 것이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위암 정도가 한 3, 4천만 원 이런 정도로 발표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는 거는 여기서 고가 항암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달라지죠. 그럼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네. 진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인이 5%밖에 안 내요. 그리고 그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400만 원 이상을 안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2, 3천만 원, 3, 4천만 원 든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지 않는 비급여인 고가 항암제를 먹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100% 본인이 내야 되니까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CT, MRI를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CT가 MRI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100%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들죠. 직접적인 치료 외에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병행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에 네. 어떤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기구라기보다는 이제 허리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치료 재료 같은 것을 네.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그런 재료를 쓰게 되면 그것이 비급여인 것이 상당히 많고 네. 그러면 그 가격을 공공에서 정하면 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들이 가격을 정하니까 상당히 비싼 것들을 100% 본인이 다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급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똑같은 병을 치료를 하더라도 그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 책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차만별로.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공적인 비용을 정하지 않으니까 네. 예, 공급자들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한다 그럴까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데는 비싸게 받고 그렇게 받기 힘든 데는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비급여 단가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도수 치료가 있군요. 크게는 네. 저게 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거는 도수 치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손 마사지로 해서 근육을 푼다든지 골격을 잡아주는 이런 건데 저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도수 치료를 하는데 170만 원을 한 번 하는데 내는 건 아닐 거고요. 저거는 네. 아마 도수 치료 같은 게 되게 이제 패키지로 30회, 50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마 묶어서 대답한 걸 거고 저기 1,000원이라는 건 이제 한 번 나온 거니까 네. 저거는 좀 발표하는 측에서 약간 좀 단일한 것끼리 비교하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아무튼 비급여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 격차가 큰 네, 것 굉장히 위주로 많이 좀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병원의 모든 비급여 진료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닐 테지만 예. 특히나 눈에 띄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긴 하군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도수 치료도 그랬고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게 생기면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비급여거든요. 즉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안 해주는데 네. 그 경우들은 이제 병원마다 그 가격이 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배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1,7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예. 이 비교 단위가 조금 왜냐하면은 비급여가 이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답하는 사람마다 저기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들은 되게 환자들이 대답을 하고 하는 자료들이라서 그것이 좀
아까 말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비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싶을 때 분명히 이런 비급여 진료비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뭐 특정 병원의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네. 의사의 진료비가 좀 높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있죠. 비급여니까. 그럼 이제 비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같은 그런 치료 재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급 병실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무슨 선택 진료비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의사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50% 100%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좀 자신 있는 병원이나 좀 그런 데들은 좀 비싸게 받고 그렇지 못한 데들은 환자를 끌기 위해서는 뭐 좀 낮은 가격으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병원마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일 뿐만이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주사를 맞기 위해서 찾은 서울의 한 병원인데요. 의사는 실손보험이 있냐고 묻더니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대뜸 치료를 권유합니다. 실비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은 페이백이 되세요. 수액공유는 안 되고 이제 주사가 분명히 되시는데 치료 많이 하시면 제가 되게 가서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겠죠. 29살 정모 씨는 이런 식의 병원 권유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재료비가 꽤 되는데 그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 만약에 입원을 반나절 하면은 입원비가 나오는데 그 경우 철사비의 재료값을 좀 깎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실제 진료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치료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친구한테 거기서 받고 있는데 한 6만 원 진료비가 나오면 9만 원으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건 전화사고는 안 돼요. 또 한 관절 전문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많이 한 의사일수록 인센티브도 줬습니다. 비급여 항목들은 병원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실손보험을 든 환자에게 병원 측에서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고 또 많은 환자들이 병원 측의 요구대로 이런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네.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 처리가 될 테니까 그렇죠. 뭐 고가 치료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사실은 그게 비급여가 특히 이제 늘어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뭐 개인 보험이라 할까, 민영보험, 아까 말한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개인이 실손보험으로 드는 것들은 자기가 드는 비용을 그 보상을 해주니까 또 의료 공급자들은 그 환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운데 민영보험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이제 따라오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상당히 결국은 그것이 그 당장은 자기가 든 보험의 그것을 환급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시 그 다음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렇게 네. 와가지고 전체 의료비를 늘리는 아주 가장 최근에 그 빅 이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문제가. 네. 그렇게 몇 년 사이 실손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일 겁니다. 그 종합병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 예.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비급여 중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서 CT, MRI라든지 뭐 그 치과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그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평가원에다가 홈페이지 같은 데다 공개를 하든지 앱으로 공개하든지 하게 돼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임플란트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셨고 만약에 예. 다른 치료 뭐 보철이라든지 뭐 예. 틀니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예, 보철도 대상입니다. 틀리는 아직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52개 항목이 있어서 네. 지금 전차 그 대상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52개 항목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환자의 알 권리가 예. 있는 것인데 예. 늘려야 이제- 되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말까지 한 게 100개 정도 항목으로 늘리고 내년까지는 한 200개 항목으로 늘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52개 100개지만 그 비급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비중은 상당히 됩니다. 저게. 뭐 대형 병원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병원, 개인 병원에서도 사실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데 좀 반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의료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공적 비용으로 통제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가격 설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또한 이거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나중에 삭감을 당한다든지 하는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밝혀지지 않는 어떤 수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호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원치 않는 게 되겠죠. 네, 뭐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내가 받은 치료가 적절했는지, 뭐 과잉 치료는 아니었는지 비교를 네. 일일이 해봐야 될 텐데, 그 이번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비급여 그 항목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지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그 어느 병원에 어떤 항목이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비급여를 조사된 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부당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요거랑 좀 다른 기준으로 해서 비급여 진료비 이제 확인해서 네. 돌려받는 그런 절차들이 따로 마련돼 있죠. 본인의 비급여 진료비를 잘 따져봐서 잘못된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를 좀 돌려받으면 좋겠고, 또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조금 더 자신한테 이익일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발품을 많이 팔수록 소비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글쎄요, 이제 환자들이 막상 자기가 이용하는 것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해서 싼 곳을 간다,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공개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료 공급자들이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격을 올려서 받는데도 부담이 될 거고, 뭐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 상당한 그런 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의료비 부담을 덜 느끼고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예, 아무튼 이와 같은 비급여 문제는 가능한 한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가격을 설정을 하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제공됐는지 공적 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비급여가 너무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정형정 교수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